대출 규제가 우리가 규제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금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동산 변수가 뭔가, 또한 결론까지,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될 건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부동산 시장에 주는 가장 큰 변수를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대출 규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규제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 올리고 이런 것보다도 돈줄 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의 어떤 가속화 및 또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요. 대출 금리 인상. 그래서 하여튼 돈에 관련된, 돈줄 관련된 부분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동산 뉴스에서 날씨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신 DTI가 원래는 이번 달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좀 준비하는 관계로 좀 늦어져가지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DSR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DSR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 시장님들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다른 주택담보대출 말고 그 이외에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부채까지도 전부 다 따져가지고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문제죠. 금리 문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금리에 속합니다만 어찌됐든 한 6년 5개월 동안 쭉 유지하던 이 하향 곡선이 다시 변곡점을 찍었다는데, 작년 말에 변곡점을 찍었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도에 금리가 한 3번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줄 제죠. 거기다가 대출 금리 올라가죠.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움츠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금년도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게 선도하는 상품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그런데 자, 금년부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가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한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가 적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악화가 되면서 입지별로 아예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지역이 속출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의 선도 상품인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위축이 된다 해서 지역 무조건 다 위축이 되는 게 아니고 입지별로 위축이 심화가 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의 상대적인 거래 위축이 있다는 게 두 번째 변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변수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공급 과잉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쭉 한 27만 가구 수준이 평균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작년 2017년 그다음에 올해 약 한 36만 호가 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분양하는 물량만 해도 한 40만 호가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평균치 27만 호를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누적이 된다는 그런 누적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입주 물량 과잉이 오는 현상, 이런 현상으로서 어떤 현상이 이제 초래될 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세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에 이런 입주 물량 중에 한 65%가 수도권에 있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또 많아서 그게 하나의 문제가 돼가지고 지방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주 물량이 지역적으로 몰려있다. 특히 신도시가 많은 지역 위주로 몰려있다. 단 이 숫자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합니다. 숫자가.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멸실을 하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숫자의 순증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주로 택지 개발 주기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금년도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제 세 번째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이런 세 가지 변수 속에서 우리가 금년도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현상, 키워드 두 가지를 우리가 유추를 좀 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규제가 강하다 해서
바로 부동산 침체기나 불황기하고 등식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요. 이런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 그게 첫 번째 양극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입지별 양극화, 면적별 양극화, 노후도별 양극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여기서 입지별 양극화에는 기반시설에 의한 입지별 양극화, 그 다음에 배우지가 높고 훌륭하느냐, 그렇지 않고 배우지가 좁으냐, 이런 배우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별 양극화는 아무래도 1, 2인 가구에서 중소형 주택의 강세, 중대형 아파트의 약세, 이런 현상이 올해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두 채 중에 한 채가 20년이 넘은 주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 노후도별 양극화, 그러면서 재건축 투자 사업 환경도 많이 바뀌어 있죠. 전에는 저층을 주로 이제 재건축을 했다면 지금은 중층 재건축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기존 주택에서도 나오면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나오는 현상, 키워드 두 번째는요. 자, 이런 불황기에도 뭔가 그래도 두각되는 상품은 그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황기를 극복하는 상품이 훨씬 더 이렇게 두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된다 보면은 이런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빚을 더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 빚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형 주택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서울 도심 역세권의 소형 주택 같으면은 올해도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으면서 또한 전세 가격도 강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황기에도 기회가 있다. 불황기에도 이런 극복하는 상품이 좀 더 투각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새 부동산 시장의 3대 변수와 키워드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궁금해집니다. 올해 지역별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예. 참 이런 전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가치관, 관념 기준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핵심 지역은 더 오른다입니다. 핵심 지역은. 그러면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서울, 분당, 과천, 이래, 미사 정도는 보합 상승, 강보합 상승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핵심 지역에서도 소형 평형이 가격을 선도한다. 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소형 평형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하고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거의 두 배가 이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분당, 과천, 유래, 미사 정도는 확실하게 가격이 오른다. 금년 못지않게요.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이나 대구의 일부는 좀 제외하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많게는 2%, 적게는 1%, 한 1, 2% 정도 가격이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관심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이겠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지역을 거명을 한다는 게 좀 염려가 스럽습니다만은 첫 번째, 시흥시. 시흥시 굉장히 기반 시설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그다음에 김포, 그다음에 화성,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 국제 신도시를 제외한 평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주, 남양주 일부, 남양주 같으면은 다산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고요. 인천 같으면 아무래도 검단 쪽에 있는 서구, 그다음에 의정부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금년도에도 오를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은 약세를 보일 지역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셔야지, 획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가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릴 거다. 공급 가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핵심 지역이라 할지라도 소형평이 가격을 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분양 시장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예.
자, 제가 한 5곳 정도 금년도 우리가 유망 지역으로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분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물론 청약 통장의 1순위가 되셔야 되고 점수가 좀 높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입지 여건이나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남시 가밀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송파구하고 서울 송파구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 위례 신도시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북위례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군데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이 강화가 돼 있고 전매 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못 팔고 물론 점수도 높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나는 근데 점수가 낮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이 되지 않지만은 그 이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뭔가 한번 노래를 보겠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평택에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가장 유망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금년도에 입주 물량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약세를 보이겠지만은 수도권 중에서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만큼은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빚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5군데 정도를 좀 잘 눈여겨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금년도 시장에 제가 지금 어두운 면만 살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이런 규제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한 대응 전략 한 6가지 정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조기에 의사결정을 좀 하시라. 보유를 할 건지, 임대사업을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최소한 이번 1년 안에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 4월달 양도세 중과되는 시점, 그 시점에 임박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미리 방향을 결정하시라 하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자,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더더욱 이제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대출 받은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점검을 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수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보유를 할 건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할 수도 있지만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5년간 재당첨 금지라든지 입주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청약 가점, 청약 점수별로 전략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약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건지, 즉 부양가족이 가장 점수가 많죠. 그래서 부양가족을 늘려서 내가 점수를 늘릴 건지, 아니면은 특별공급을 늘릴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청약통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신다든지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차별화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역세권에 있는 소형주택의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물론 외곽에 있는 소형주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소형주택에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이런 갭 투자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언제든지 하려면 장애물을 미리 없애놔야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이제는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로만 하셔야 혜택이 많습니다. 이제 금년 4월 1일 이후에 이런 단기 임대주택으로 하시더라도 8년간 임대를 하지 않으면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를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서 내가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런